안녕하세요. DB판화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아쿠아틴트와 리프트 그라운드 기법을 이용해서 동판화에서 붓과 먹으로 드로잉한 듯한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진을 참고해서 오늘 작업할 이미지를 마티스 스타일로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마티스의 작품처럼 붓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붓과 먹을 사용하여 드로잉합니다. 여러 장 그려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어요. 밑그림을 전사하기 전에 동판의 앞면을 깨끗하게 닦아주겠습니다. 프린트 클리너로 한 번, 에탄올로 한 번씩 닦아줍니다. 동판의 뒷면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트지를 붙여줍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밀착시켜 주어요. 공기가 들어가면 판을 달굴 때에 시트지에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동판 위에 홍분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전사해 줍니다. 홍분은 석판화할 때 사용되는 수성 먹지인데요. 여기서 유성 먹지 대신에 홍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사용할 드로잉 플루이드가 수성이라 일반 유성 먹지를 사용하게 되면 유분기가 판에 남아서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전사된 이미지를 따라서 드로잉 플루이드로 드로잉 해줄 건데요. 원래는 드로잉 플루이드 대신에 설탕을 끓여서 만든 슈거 리프트 용액이 사용되었답니다. 드로잉 플루이드는 강광기 없이 실크 스크린 작업하기 영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리프트 그라운드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니들을 이용한 라인 해칭과는 달리 붓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붓의 모양이나 방향, 속도 등을 다양하게 연출하면 좋겠죠? 드로잉 플루이드 또는 리프트 용액으로 그림을 그릴 때 용액의 농담 표현과는 관계가 없고 너무 두껍지 않게 고르게 발라주면 좋습니다. 다 그렸으면 용액을 충분히 말리고 이제 그라운드를 얇게 발라줄 거예요. 그라운드는 뜨거운 물에 중탕해주고 뜨거운 물을 담은 트레이 위에 판을 올려서 데워줍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그라운드와 판을 살짝 데워주어야 그라운드를 얇게 바를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도 충분히 말려주세요. 이제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드로잉 플루이드를 녹여보겠습니다. 플루이드를 녹이면 그 부분에 그라운드가 함께 떨어져 나오는데요. 떨어진 그라운드는 판을 꺼낼 때 다시 달라붙을 수 있으니 이면지를 이용해서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직 그라운드가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붓으로 살살 문질러서 떨어뜨려 주세요. 물기를 닦아줍니다. 하드 그라운드가 벗겨진 부분을 얇게 덧칠해주고 말린 뒤 에탄올로 닦아서 홍분 등에 남아있는 이물질과 기름기를 제거해줍니다. 이제 동판이 드러난 부분을 검게 나오도록 부식시키면 되겠죠? 하지만 이대로 부식만 하게 되면 이미지 부분이 검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목판화의 원리는 오목하게 눌리거나 옆으로 밀려 올라온 세밀한 돌기들의 잉크가 고이고 고인 잉크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아쿼틴트 기법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넓은 면을 부식하면 부식한 면의 층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면서 약간의 거친 부식만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낮아진 층에 잉크를 올리더라도 대부분의 잉크가 고여있지 못하고 면망사로 닦여나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그냥 면을 부식하는 방법으로는 회색 톤까지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선이 아닌 넓은 면적의 검정색 톤을 표현하려면 깊고 세밀한 돌기가 오밀조밀하게 밀집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면망사로 볼록한 부분을 닦아낼 때 돌기들에서 잉크가 잘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정색을 찍어내기 위해서 위와 같은 세밀한 돌기를 만들려면 특수한 기법이 필요한데 그 기법이 바로 아쿼틴트입니다. 아쿼틴트는 메조틴트와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면을 만드는 점묘화와 원리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미세하고 무수한 점들을 하드그라운드로 일일이 찍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니 아쿼틴트 기법은 송진가루를 이용합니다. 송진은 녹여서 쓰면 그라운드와 같이 방식, 즉 부식이 되지 않도록 판을 코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송진을 먼지처럼 곱게 갈아 동판 위에 뿌리고 열을 가해 녹이면 송진가루가 판에 달라붙어서 마치 하드그라운드로 점을 찍은 것 같은 효과를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제부터 그 방법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송진가루를 뿌리는 방법은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과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손으로 직접 뿌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송진가루를 미세하고 균일하게 뿌리기 위해 간단한 도구가 필요한데요. 종이컵 등에 곱게 간 송진가루를 넣고 입구에 고운 면천이나 나일론 천을 씌우면 준비 완료! 천의 만 크기나 몇 겹으로 겹쳤느냐에 따라 뿌려지는 송진가루의 입자 크기가 결정됩니다. 송진가루 입자가 고울수록 고운 톤이 나오고 입자가 거칠면 거친 톤이 나오므로 자신의 이미지에 맞추어서 준비해주세요. 송진가루를 뿌릴 때는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판을 놓아두고 적당한 높이에서 종이컵을 흔들거나 툭툭 쳐서 어느 한쪽에 가루가 뭉치지 않게 판 전체에 골고루 가루를 뿌립니다. 뚜껑을 닫고 5분 정도 가루가 가라앉기를 기다려줍니다. 송진이 완전히 가라앉은 후 추가로 송진가루를 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송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뿌리는 송진가루의 양은 판의 면적 대비 40%에서 50%가 적당합니다. 40-50%보다 적게 뿌리면 불필요하게 너무 넓은 면적이 부식되고 40-50%보다 많이 뿌리면 송진이 판을 너무 많이 막기 때문에 부식되는 면적이 너무 적어집니다. 송진가루를 적당량 뿌렸는지 어떤지는 판을 눈높이에서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진이 올라간 판은 올라간 송진이 움직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판에 올라간 송진가루를 고정하기 위해서 불로 살짝 구워줄 거예요. 석쇠 위에 동판을 올려놓고 불과 적당한 간격을 두고 천천히 열을 가합니다. 한 부분을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게 주의합니다. 잘 구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판을 눈높이에서 확인해줍니다. 뽀얀 먼지처럼 보였던 송진이 투명해지면 잘 구워진 것이에요. 아쿼틴트는 송진을 올리는 양뿐만 아니라 판을 굽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송진은 열을 가할수록 묽게 퍼집니다. 너무 많이 굽게 되면 송진이 퍼져서 판을 모두 막기 때문에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덜 구워지면 송진이 판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고른 톤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판을 완전히 식힌 후에 부식에 들어갑니다.
가까이 보면 점점이 반짝이는 송진을 확인할 수 있죠? 전과 후를 비교해 볼까요? 오른쪽과 같은 상태면 굿! 부식통에 넣고 빼기 쉽도록 테이프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만들어줬어요. 부식액에 넣을 때 이미지가 위를 향하도록 하고 표면에 기포가 달라붙지 않도록 판을 약간 흔들어줍니다. 마티스의 아쿠아틴트 작업처럼 어둡게 하기 위해서 동판을 30분 부식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파너지를 물에 넣고 최소 30분 이상 불려줍니다. 오늘은 하네뮬레 파나지를 사용해 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동판을 꺼낼 땐 반드시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판에 묻은 산이 흘러내리도록 기다려준 뒤 조심스럽게 꺼내줍니다. 물로 앞뒷면을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산을 중화하기 위해서 간장으로 문질러요. 헹궈줍니다. 부식면이 깔끔해진 거 보이시나요? 앞뒷면에 물기를 닦고 이제 그라운드와 송진을 지워보겠습니다. 송진은 알콜로, 그라운드는 프린트 클리너로 지워줍니다. 저는 알코올로 송진을 먼저 지워주고 있어요. 송진을 잘 닦지 않으면 남은 송진이 그대로 찍히거나 종이에 달라붙어 찢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린트 클리너로 그라운드를 지워요. 붓을 사용해서 그라운드를 녹인 후에 휴지로 닦아내면 프린트 클리너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판 옆면에 묻은 그라운드도 잘 닦아내고 알코올로 마무리해줍니다. 뒷면이 깨끗한지도 확인. 아쿠아틴트로 부식한 부분은 만져보면 까끌까끌한데요. 거칠게 부식할수록 프린트했을 때 더 진한 색으로 표현됩니다. 잉킹을 해볼게요. 고무 헤라를 이용해서 긁듯이 잉크를 이미지 부분에 밀어 넣습니다. 이미지 부분뿐 아니라 판 전체에 잉크를 도포해야 배경이 얼룩지지 않고 균일하게 찍힙니다. 면망사를 단단하게 말아쥐고 볼록한 부분에 올라간 잉크를 닦아냅니다. 처음부터 깨끗하게 닦아내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힘을 주어 회오리를 그리며 잉크를 전체적으로 닦아냅니다. 이때는 이미 사용했었던 면망사를 재사용해도 좋아요. 어느 정도 이미지가 드러나면 깨끗한 면망사로 손에 힘을 빼고 닦아줍니다. 이때부터는 너무 힘을 주거나 많이 닦으면 홈 안쪽에 있는 잉크까지 닦여나가서 이미지가 연해질 수 있으니 주의! 신문지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홈 안의 잉크를 건드리는 일 없이 배경을 더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잉킹까지 완료한 모습! 깨끗한 손으로 불려놓았던 파너지를 꺼냅니다. 물기가 빠지기를 기다린 다음에 미리 준비해 놓은 갱지 위에 파너지를 놓고 다시 갱지를 덮어서 파너지에 물을 빼주어요. 손바닥으로 꾹꾹 누르면서 파너지 겉면의 물기만 제거해줍니다. 겉은 보송, 속은 촉촉한 상태가 베스트! 반복해서 겉면에 반짝거리는 물기가 없도록 해줍니다. 오목파나는 홈 안의 잉크를 끄집어내기 위해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멀티프레스기를 이용해서 찍어볼게요. 프레스기 베드 위에 갱지를 한 장 깔고 잉킹한 판을 올린 다음 종이의 앞면이 판과 맞닿도록 파나지를 올려줍니다. 파나지 위에 다시 갱지를 올리고 펠트 2장을 잘 펴서 덮어준 후 프레스를 돌려서 프린팅!
오목 파나를 찍은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치라는 것을 해줘야 해요. 종이를 적셔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말리면 종이가 우글우글해집니다. 깨끗한 벽면에 종이 테이프나 물 테이프를 사용해서 파나지 모서리에 단단하게 붙여줍니다. 파나지가 마르면 수축해서 매끈하게 펴질 거예요.